자, 이번에는 영상 관련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디지털 모니터. 자, 영상 관련된 것 보면 우리가 모니터, 빛이죠. 전자기파, 빛을 주파수 대역별로, 파장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그림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가 있는데 이 전자기파 중에 사람이 볼 수 있는 빛, 소위 빛, 가시광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좁죠. 이 좁은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되죠. 주파수가 낮은 쪽이 빨간색 쪽이고 주파수가 높은 쪽이 파란색 쪽이죠. 그리고 울트라바이올렛, UV라고 하죠. 우리가 선글라스 쓰는 이유가 UV 차단하기 위한 거죠. 왜? 이게 세포들의, 사람들 피부 세포에 강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세포들이 망가져요. 그래서 UV 차단, 선크림 같은 걸 바르는 거고. 자, 그러면 인프라레드라는 게 우리가 보통 IR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죠? 원적외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침대, 원적외선, 맥반석 뭐 이런 것들이 이 IR이 많이 발생된다고. 이게 왜 좋다고 사람들은 이걸 찾을까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좋은 건 아닌데 사람은 물이 70%죠. 근데 이 물의 공진주파수에 해당되는 인프라레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의 주파수들이 사람한테 좀, 예를 들어서 숯불 있죠. 숯, 빨간 숯, 숯불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 눈이 건강해진다고 해요. 왜요? 바로 물 분자의 공진주파수에 파장을 내는 게 숯불입니다. 숯불에 그게 많아요. 그래서 이 숯불이 사람 눈에 많이 닿으면 눈에 있는 물 있죠. 물 분자를 공진을 시켜요. 그래서 물 분자가 활성화되게 합니다. 그 물 분자가 활성화된 물 분자는 세포의 그 생리작용을 활성화시키겠죠. 그래서 세포가 비실비실해 있던 세포들이 신나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원적외선이 사람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옆으로 빠졌는데, 자, 이런 가시광선에 대해서, 이런 가시광선으로 표현되는 모니터 있죠? 이 모니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모니터를 카메라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막 어지러워요. 못 보겠죠? 확대해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니터는 하나의 점, 보는 종이처럼 되어 있죠? 이거 하나하나를, 한 칸 한 칸을 우리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화소라고 얘기를 하죠. 픽셀. 그리고 요즘 모니터들은 이 픽셀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RGB, 3개의 빨간 빛을 내는 소자, 그 다음에 녹색, 초록색 빛, 그 다음에 파란 빛을 내는 LED가 뭉쳐 있어요. 3개가. OLED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돼서 픽셀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LCD도 마찬가지예요. LCD도 뒤에 백플레인에 LCD는 뭐예요? 뒤쪽에 라이트가 있고 이 라이트 앞에 유리판이 있어서 유리판에서 이 라이트 빛을 얼마나 통과시켜주느냐, 이걸 가지고서 디스플레이를 표현하는 건데, LCD도 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한 셀은 RGB 각각 빨간빛만 투과시켜주는 필터, 초록빛만 통과시켜주는 필터, 파란색 빛을 통과시켜주는 필터, 3개가 한 군데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 필터를 얼마나 빛을 통과시킬 건가를 그 전기로 조절을 하면서 컬러를 표현하는 게 LCD 모니터예요. 근데 LED 모니터는 직접 빨간 빛을 내는 LED 세 가지,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빛을 내는 각각 3개의 서로 다른 LED를 직접 묶어 놓은 거. 이것이 LED 디스플레이의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LED TV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LED TV는 아니고 OLED 있죠. OLED. 우리 핸드폰에 OLED 많이 쓰죠. 그리고 LG에서 만드는 OLED TV 이런 것들이 바로 소자 필터가 뒤에 빛을 필터링 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 빛을 내는 소자들을 묶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요즘 나오는 모든 디지털 모니터들은요 이렇게 픽셀 단위로 그 화면을 표시를 하는데 이 픽셀이 굉장히 촘촘히 돼 있죠. 그래서 하나의 모니터가 얼마나 비싸냐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상도인데 해상도가 예를 들어서 1024에 768이다 그러면은 가로로 1024개의 픽셀이 있고 세로로는 768개의 픽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1024 곱하기 768개의 픽셀 수가 있는 게 요 레졸루션이 1024 곱하기 768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해상도로 얘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픽셀 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거 다 곱한 값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4kg 여러분들 TV 살 때 요즘 4kg 얘기하죠. 4kg는 뭘까요? 4kg라는 것은 이것 2kg, 2kg 즉 이쪽 2kg, 2kg 정확히 2kg, 2kg는 아니고요. 이 곱한 것이 4kg라는 얘기예요. 곱해서 나온 게 4kg. 즉 4kg면 어떻게 되죠? 4K 픽셀. 8K 픽셀은 16K 픽셀은 다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니터가 중요한 그 모니터의 속성 중에 하나가 픽셀 퍼 인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1인치 크기, 실제 1인치 크기의 픽셀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10pp이다 그러면은 1인치에 픽셀이 10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세로로도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총 1인치 바이 1인치에는 10 바이 10 해갖고 총 100개의 픽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니터는 보통 이 PPI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크기에서 모니터 32인치 똑같이 32인치다. 그러면은 해상도가 어떤 게 좋으느냐? 2K짜리가 좋을까요? 4K짜리가 좋을까요? 2K짜리의 그 2배 좋은 거는 가로 세로로 2배씩이니까 4K가 되는 거죠. 1K짜리는 2K, 2K에서 4K가 되는 거고 2K짜리 모니터에 가로 세로 레졸루션이 2배씩 늘어나면은 8K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모니터의 해상도 그리고 어떤 모니터가 비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소리하고 영상에 대해서 디지털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요즘 세상은 전부 다 디지털 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지털 기기들을 구성하는 디지털 소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소자의 최초 소자는 진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히터가 있어요. 히터가 있고 캐소드가 있고 에이노드가 있고 그리드가 있어요. 가운데 그리드가 들어가 있고 에이노드는 바깥쪽에 있죠. 캐소드가 있고. 자, 이건 뭐냐?
히터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하면 여기가 히팅이 되면서, 즉 이게 지금 히터예요. 히터에 전원이 공급되면은 뜨거워지겠죠. 한 700도가량 올라가면은 이 캐소드에서 전자가 방출이 돼요. 전자가 방출이 돼서 이쪽으로 플레이트 에이노드 쪽으로 흘러가든지 그리드 쪽으로 흘러가든지 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히터가 여기 전원이 공급돼서 히팅이 되면은 여기에서 전자가 방출이 돼서 진공관, 이 속이 진공관인데 진공관을 건너가면서 이쪽 플레이트 A노드에 전자가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빙빙 돌아요. 즉 히팅을 가하면 전기가 흐르고 히팅을 안 하면, 여기다 전원을 안 넣으면 전자가 이동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전기가 안 흐르겠죠. 즉 뭐예요? 히터를 불을 떼면, 히팅을 하면 전기가 흐르고 히팅을 안 하면 전기가 안 흐르고. 즉 뭐예요? 여기에 전기가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갖고? 히팅 갖고. 진공관의 이런 기능, 이런 기능이 결국 뭐다? 디지털 전자 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디지털은 뭐예요? 디지털 중에 이진수 0 아니면 1이죠. 0이면 전기가 안 흐르는 거고 1이면 전기가 흐르는 거다 라고 해놓고, 여기에 전기가 안 흐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히팅 안 하면 되는 거고, 전기 흐르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전원을 넣어서 뜨겁게 해서 전자가 방출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디지털 기기의 가장 기본적인 소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진공관이. 그래서 초창기 최초에 만들어졌던 컴퓨터들은요, 바로 이 진공관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비트를, 이 진공관 몇 개를 가지고 한 비트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전자회로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는 캐패시터도, 전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항도 좀 일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초창기에 이걸로 컴퓨터를 진공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진공관이 큰 거는 막 손가락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비트짜리 8비트짜리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방 한 칸에 꽉 찬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무지하게 컸죠. 그리고 진공관이 열을 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고장이 나요. 뜨거워지면서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소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바로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지금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원통형인데 딱 칼로 잘린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이런 개념으로 트랜지스터가 NPN형과 PNP형 여기 있어요. 결국 뭐예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베이스를 갖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원을 공급하면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전기가 일리 안 흘러가고, 여기에 전원을 공급하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즉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까지 전달이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하거나, 즉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 있어요. 뭘로? 이걸로. 그래서 이 소자를 트랜지스터, 요 트랜지스터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 복잡한 회로를 우리는 디지털 회로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회로에 전기가 어떤 때는 흐르고 어떤 때는 안 흐른다. 어떤 때는 흐르고 어떤 때는 안 흐른다. 그럼 이거 도체입니까? 부도체입니까? 반도체죠.
그죠? 즉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집적된 회로, 이걸 우리는 반도체라는 이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전기가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다. 즉 여기다가 전원을 딱 연결하면 전기가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는데 언제 안 흐르냐? 여기에 전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흐르고 전기가 들어가면 흐르는, 즉 디지털을 표현하는 데 최적화된 진공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트랜지스터는 그 NPN, PNP,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런 반도체 소재들이 있어요. 소재들로 만드는데 그 만들어지는 소재들의 양을 조절하면 이걸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작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는 진공관과 마찬가지로 증폭할 수도 있어요. 즉 1V를 12V로 증폭할 수도 있어요. 왜? 여기 1V예요. 근데 12V로 증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공관의 증폭 기능과 전기를 흐르겠다 안 흐르겠다는 컨트롤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진공관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만들면서 결국은 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 트랜지스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들은 회로, 이런 게이트라는 전자회로를 만드는 기본 소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전자회로의 게이트, AND 게이트, AND, OR, NOT 이런 게이트들이 있는데 디지털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디지털 정보의 흐름을 허용하거나 저지하는 기능으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됐어요. 그래서 게이트 문을 열고 닫고, 그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AND일 때 이거는 OR일 때 이거는 반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게이트는 하나 이상의 입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입력 값들이 함수로 된 하나의 출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이 전압, 전류 같은 아날로그 조건일 수도 있지만 두 이산값 0과 1로 취해져서 0, 1, 그죠? 실제는 아날로그 값이죠. 뭐 0V, 5V를 넣기로 했는데 1일 때는 4.5V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즉 들어오는 입력은 3.5V, 4.5V, 뭐 5V, 5.2V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3V부터 5.2V까지는 1로 본다라고 정의를 해놓으면 여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디지털 게이트들이 이런 저항 및 다이오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이런 기본 게이트들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를 구현을 할 때 아까 트랜지스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랜지스터로 로직을 구현을 한 그런 칩이 있고 CMOS로 또 구현을 한 게 있어요.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요즘은 대부분 다 CMOS 형태예요. 램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CMOS입니다. CPU 이런 거. 그리고 이 TTL 로직은 군사용으로 많이 쓰였는데 이 군사용으로 많이 쓰인 것의 TTL의 최강 기술자는 러시아예요. 자,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CMOS 형태로 되어 있다. 물론 ELC, Emitter Coupled Logic 이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은 디지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변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어떻게 넘어왔고, 그리고 디지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소자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들을 이용해서 전자 회로를, 디지털 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mp3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리고 모니터의 픽셀 개념, 해상도 개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들로 만들어진 게이트들이 집적도가 뭐 100개 들어가 있는 거, 한 칩에다가 100개 들어가 있는 거, 100만 개 들어가 있는 거, 1억 개 들어가 있는 거, 수십억 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반도체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최근에 삼성하고 대만의 TSMC하고 엄청나게 뭐하고 있죠? 싸우고 있죠. 기술적으로. 2나노, 3나노. 이게 무슨 얘기예요? 2나노라는 얘기는 이 전기가 흐르는 신호선이 있죠. 신호선 폭이 2나노 혹은 3나노, 5나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호선 폭이 좁을수록 좋은 건가요? 당연하죠. 좁을수록 동일한 면적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이트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많아진다는 얘기는 소자와 소자 사이에 길이가, 신호선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짧아진다는 얘기는 전압을 그렇게 높게 안 해도 돼요. 전압을 높게 안 해도 되면 그 칩이 동작을 할 때 전압이 낮으면 저항이 적겠죠. 저항이 적다는 얘기는 결국 열이 덜 난다는 얘기예요. 열이 덜 난다는 얘기는 뭐죠?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들 같은 경우 8나노로 만들어진 칩을 쓸까요? 2나노로 만들어진 칩을 쓸까요? 면적도 좁아지고 그 칩도 크기도 작아지면서 전력 소모도 적으니까 당연히 작은 크기의 전력 소모 적은 칩을 쓰는 게 핸드폰 개발사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TSMC와 삼성에서 이러한 회로 공정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원래는 이거를 둘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동영상 하나로 제작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트랜지스터 있죠? 그거는 한번 봐주세요. 꼭 그거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유튜브에서 트랜지스터의 원리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거 있으면 한번 보시고, 혹시 mp3에 대한 것도 시간 되시면 mp3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모니터 해상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p3가 뭐다 라는 거 자신 있게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은 과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